좋은 아침입니다. 아침의 하나 뉴스 종합 비타민 아침의 매일경제 김은미입니다. 오늘의 일면 같이 들어가 보실까요? 매일경제입니다. 대기업 10곳 중 6곳 내년엔 빚부터 상환. 네. 지금 대기업들에 대해 대기업 10곳에 대해서 매일경제가 직접 CFO 설문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내년엔 일단 빚부터 좀 상환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 여길 볼까요? 대외 불확실성 고조에 자금 사정이 더 악화될 것 같다라는 게 60%다라고 지금 대답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는 내년이 올해보다도 더 뭔가 상황이 안 좋을 것 같으니 내년에도 올해도 그랬지만 내년에도 투자보다는 뭔가 창고에 차곡차곡 현금성 자산을 좀 쌓아놔야겠다라는 판단을 했다라는 건데요. 이 얘기인즉슨 내년에도 돈이 돌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조선일보입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여위기 내 책임. 김기현 대표, 지금 잠행에 들어갔던 김기현 대표가 SNS 글을 통해서 당대표직을 사퇴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여당의 위기 다 내 책임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총선 승리가 절박하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근데 김기현 대표의 이 사퇴를 놓고 또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떠밀려서 물러난 김기현, 여당, 총선 물갈이 속도. 김기현 대표, 자진이 스스로 선택을 해서 저 당대표직 내려놓겠습니다라고 본인이 선언을 하긴 했습니다만, SNS 글을 올리긴 했습니다만, 떠밀려서 결국 물러난 거 아니겠느냐. 이 얘기인즉슨 총선 물갈이가 속도를 낼 것이다. 라는 전망이 가능하다라고 경향신문은 봤습니다. 네. 김기현 대표의 사퇴. 김기현 대표가 일단 사퇴를 한 만큼 그럼 포스트 김기현은 누구냐? 다음 기사까지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동아일보입니다. 김기현 대표 사퇴, 비대위장 김한길, 원희룡, 한동훈 거론. 네. 일단 김기현 대표는 사퇴를 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다음 타자는 김한길, 원희룡, 한동훈 등등이 거론이 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는 비대위가 현실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비대위원장은 또 누가 얘기가 되고 있는 건지 이 얘기도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기사 보겠습니다. 서울신문입니다. 이낙연 제1당 목표 신당 창당 선언. 네, 이낙연 전 대표 연일 신당 창당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메시지는 쭉 내왔었는데 확실하게 좀 얘기를 했습니다. 신당 창당 선언. 네, 여길 좀 볼까요? 이 전 대표는 SBS에 출연해 신당 창당 진짜로 할 겁니까? 라는 질문에 예라고 답한 뒤 절망하는 국민께 작은 희망이나마 드리고 말동무라도 되드리겠다는 방향이 확실하다라고 말했다. 이 창당 진행 단계에 대해서 실무 작업 초기 단계다. 새해 초에 새 희망과 함께 말씀드리겠다라고 창당 발표 시점을 명시했다. 저희 MBN에 나와서 했었던 인터뷰에서도 새해에 뭔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같은 이 연장선입니다. 뭔가 말동무라도 이 제3의 세력을 좀 하겠다는 방향이 확실하다. 사실상 창당 선언을 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일보입니다. 송영길 구속 기록, 돈봉투 수사 분수령. 네, 송영길 전 대표에 대해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구속이 되냐 안 되냐 구속 기로에 놓였다라는 건데요. 돈봉투 수사 분수령을 맞은 이 얘기 잠시 뒤에 대담으로 좀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사진 기사 볼까요? 네, 노랗게 핀 개나리입니다. 개나리가 지금 필 때가 아니죠. 개나리가 나올 때가 아닙니다. 지금 철에 맞지 않는 개나리가 나온 이유. 네, 사실 비가 오고 바람이 좀 불긴 했습니다만 기온 자체는 평년보다 요 며칠 계속 좀 따뜻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나리가 철없이 피어버렸다라는 거죠. 철없이 핀 개나리. 그런데 요 따뜻한 날씨 주말에는 또 기온이 급 하강한다고 합니다. 굉장히 추워진다고 하니까요. 그 점도 염두에 좀 두셔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네, 목요일쯤 되면 몸이 참 찌뿌둥하죠. 네, 그래서 필요한 게 종합 비타민입니다. 네, 아침의 매일경제 뉴스 종합 비타민 TV로 복용하시다가요. 또 유튜브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같이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함께해 주실 분들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진심 물음표가 붙었습니다. 기사 같이 보죠. 김기현 당대표 사퇴, 총선 승리 절박. 네, 총선 승리가 절박하다. 더 이상 내 거취를 갖고 얘기하지 말아라. 내가 물러나겠다라고 김기현 대표 어제 SNS에 글을 올렸습니다. 그 글을 좀 같이 볼까요? 이겁니다. 국민의힘 당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에 막중한 사명감을 안고 진심을 다해 일했지만 사명을 완수하지 못해서 송구한 마음이다. 많은 분이 만류했지만 행유부득 방구적이. 네, 여기 나와 있죠. 어떤 일의 결과를 자신한테서 찾아야 된다라는 그런 심정으로 책임을 다하고자 합니다. 책임을 당대표직을 내려놓는 걸로 다하겠다라는 거죠.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서 이바지하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명확하게 첫 문장부터 당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 근데 당대표직을 내려놓으면서 마지막 문장도 또 의미심장합니다. 당의 총선 승리를 위해 이바지하고자 한다라고도 얘기를 했습니다. 네, 기사로 좀 돌아가 볼까요? 분명하게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어제 저녁 뉴스로 다 아마 접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6일 볼까요? 총선 불출마 여부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 총선 승리 여부는 언급을 하지 않았다. 그럼 기존에 알려졌던 원래 어제 저희가 말씀드렸었죠. 총선 불출마하고 당대표직을 유지할 거라는 얘기가 초반에 돌았었는데 장제원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하고 어떤 판단을 내릴 것이냐가 어제 저희가 얘기했었던 부분입니다. 근데 총선 불출마 여부를 언급을 안 했다. 이 얘기인즉슨 신지호 의원님. 네. 당대표는 사퇴하고 총선은 출마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그런데요. 이게 집권당의 대표직과 네. 본인 개인의 5선 국회의원 배지, 이 무게감, 어떤 게 더 무게감이 있을 것인가. 당연히 집권당 대표의 무게감이 훨씬 더하지 않겠는가. 네. 근데 그 앞에 것을 내려놓고 네. 뒤에 것에 대해서는 가능성을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김기현 대표의 어제 그 사퇴에 별다른 감흥이나 감동이 느껴지지 않는 게 이분은 대표직은 버려도 뺐지만은 좀 지키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그 개운하지 못한 저런 결단을 내리면요. 네. 좀 개운해야 됩니다. 근데 뒷맛이 좀 뭐라 그럴까 좀 찝찝하게 남는 게 있는 것이죠. 네. 더군다나 본인의 지역구인 울산 남구을 울산 남구청장이 총선 준비를 위해서 구청장직 사퇴를 준비하다가 네. 갑자기 철회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더욱더 이런 상황과 맞물려 가지고 당 대표직의 무게보다는 여하튼 5선 배지를 더 중시하는 것 아니냐. 뭐 이렇게 되면서 이게 별다른 감흥, 감동이 없는 것 같고 김기현 이제 전 대표가 됐죠. 전 대표에게도 야 저분이 그릇이 그렇게 큰 분은 아니었구나 하는 또 그 느낌도 주고. 그러니까 정치인 김기현에게는 어제의 선택이 본인의 향후 정치적 행보에 있어서 네. 플러스 측면보다는 오히려 마이너스 측면이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벌써 지금 당내에서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네. 울산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한 6개쯤 되죠. 네. 근데 거기에 한석이 민주당이에요. 네. 울산 북구. 거기가 이제 노동자 밀집 지역. 네. 민노총 그 조직세가 강한 곳이기 때문에 민주당 의원인데 이왕 나갈 거면 네. 울산시장까지 지낸 분 아니냐. 네. 울산 북구에 나가서 그 민주당 배지 하나를 탈환해 오는 그 정도 역할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지금 말씀은 선당후사로 당대표직 사퇴가 보이지 않는다. 선사후당의 이 느낌이 좀 있어서 뒷맛이 좀 개운치가 않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벌써 당 내부에선 울산에서도 만약에 간다 그러면 험지 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김기현 대표가 그 전부터도 울산에 대해서 내 지역구 내 고향인데 왜? 라고 얘기했었던 적이 있죠. 그 얘기 좀 들어보고 올까요? 내일 울산 가시는데 울산에서 출마 관련해가지고 좀
이야기가 나올까요? 울산은 내 지역구고 내 고향인데 울산 가는 게 왜 그 화제가 되나요? 당대표가 의정 후보에 한번 전례가 없다는데요. 그것도 태어나서 처음 된 얘기네. 그때 네. 사실 11월 말쯤 의정보고회가 울산에서 있었습니다. 하루에 이제 세 곳의 이 의정보고회를 연달아서 이제 열었었는데 그때 한 얘기가 왜 울산에 가는 겁니까? 그럼 출마하시는 거예요? 라고 기자들이 질문을 하니까 이게 왜 관심이죠? 여긴 내 지역구고 내 고향입니다. 이게 왜 이상한 게 아닌데 왜 그러시죠? 라는 입장이었었어요. 근데 지금 말씀처럼 지금 출마는 약간 열어놓은 듯한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길 볼까요? 울산 남구을 5선 도전, 울산 내 험지 출마. 네. 아까 신지호 의원님 얘기하신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죠. 울산으로 5선을 도전을 한다고 하면 그럼 울산 안에서도 험지를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도 같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울산 내 험지 출마 가능성 있다고 보세요?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가능성 있다. 사실 그 얼마 전 같은 경우에는 네. 언론에 그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그 김기현 대표가 국회의원으로서의 영광은 다 이루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총선 불출마 가능성을 시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런데 그와 같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즉시 김기현 대표 측에서 그런 적 없다라는 취지로 이제 부인했단 말이에요. 그런 이후에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그 본인 지역구에 가서 의정 보고회를 하고 네. 그런 그 어떤 전체적인 흐름을 봤을 때는 네. 어떻게든 해서 본인의 지역구를 지키려고 하는 의지가 강하게 읽힌 것은 사실인 것이죠.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지킨다고 지켜지겠습니까? 마치 예전에 제가 기억하기에 19대 그 총선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때는 그 김문수 네. 선관위원장이 실제 그 당시에 최병렬 그 당대표였습니까? 네. 한 방에 잘랐습니다. 물론 그렇게 하고 그때에 어떻게 보면 본보기로 그렇게 해서 당대표까지도 불출마시키고 총선에 상당 부분 또 승리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아마 그러다 보니까 지금 신지호 의원님 말씀처럼 나름대로 본인의 의지는 확고하지만 과연 의지대로 본인 지역구를 사수할 것인가? 사실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라는 판단을 본인 스스로도 할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고 하면은 네. 어떻게 보면 당대표를 그 놓음으로써 1차적인 희생을 했고 또 네. 2차적인 희생은 결국 본인 지역구보다는 울산에 있는 북구, 본인의 험지라고 울산의 험지라고 할 수 있는데 네. 북구 쪽으로 갈 가능성 현재가 있고 또 나름대로 그것은 그 국민의힘으로서도 전략적으로도 괜찮다. 왜냐하면 여전히 어떻게 보면 울산에서의 시장까지 하셨고 네. 사선까지 하는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영향력으로 울산 지역을 선거를 총괄한다고 하면은 그렇게 해서 본인도 살고 울산 전체도 다 해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면은 그 또한 나름대로의 절충설로 한 가지 방법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지금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본인이 남구를 지키자고 한들 지킬 수 있겠느냐. 흐름상 그렇게 되면 북구로 험지로 가서 거기에서 다음을 도모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근데 아까 잠깐 얘기 중에 나왔죠. 울산 남구청장이 사실 진즉에 저 구청장 그만두고 총선 도전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네. 지난 1일에 이미 저 총선 도전할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고 구청장 사임 통지서를 제출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열흘이 지나서 지난 11일 돌연 사퇴 철회를 하고요. 저는 총선 출마 안 합니다.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사실 나왔던 게 요때도 지난 11일 때도 갑자기 왜 사임 통지서까지 냈는데 갑자기 왜 이걸 걷어들이는 거지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권지웅 위원님, 네. 사실 이 상황으로 보면 김기현 대표가 북구로 간다고 하면 굳이 남구청장이 출마한다고 한 걸 다시 주워 담을 필요가 있겠는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연관으로 해서 남구 나오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이 다시 나오고 있는 거거든요, 얘기가.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 보도되고 있는 것을 보더라도 네. 당대표는 내려놓지만 지역구는 내려놓지 못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보도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걸 봤을 때 지금 여기 남구청장이 구청장을 사퇴한 다음에도 다시 출마 선언을 번복해야 되는 상황은 아마도 김기현 대표의 영향이 아닌가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가 자의로 사퇴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김기현 대표가 그 압박을 줬던 누군가의 말을 있는 그대로 들은 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잡음이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네. 여튼 근데 어쨌건 장제원 의원과 김기현 대표의 사퇴로 사실은
어떤 혁신의 바람은 만들어지겠지만 이것이 누구에 의한 것이고 어딜 향하고 있는가가 이제 중요한 지점 같습니다. 만약에 이제 한간에 떠도는 이야기처럼 네. 용산의 바람대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그 어떤 방향의 목적지가 능력 있는 검사들이 공천받는 것. 그러니까 이제 그쪽에서 보기엔 능력 있는 거고 또 다른 진영에서 보기에는 너무 검사적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공천되는 것 아닌가. 이런 우려가 이제 더 커지는 상황 같습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이게 김기현 대표가 원해서 사의를 표한 것 같진 않다. 그렇다고 또 뭐 대통령 용산과 교감을 그렇게 해서 이 판단을 한 것 같지도 않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지금의 이런 얘기 사실 울산 이 총선은 출마를 하고 당대표직은 내려놓은 요 안에 대해서 어제 하태경 의원이 그동안 김기현 대표 내려와야 됩니다. 얘기했었던 사람 중에 한 명이죠. 하태경 의원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들어보고 오실까요? 네. 김기현 대표로는 수도권 선거가 역부족이거든요. 당 얼굴을 수도권 선거 승리를 해서 바꿔야 된다는 이런 절박한 심정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예. 이제 그런 그 본인 결단을 할 경우에는 울산 출마는 당이 좀 양해를 해주는 예. 이런 좀 타협안이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하태경 의원은 타협안으로 당대표는 좀 물러나도 울산 출마는 우리가 좀 허용을 하는 어떤 그런 타협안을 좀 갖고 가는 게 어떻겠느냐라고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겠다라고 얘기하기 전에 사실 저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신지호 의원님. 네. 사실 하태경 의원이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고 얘기하기 전에 저 얘기를 하고 아까 울산 남구청장도 이미 지난 11일에 출마하겠다라는 걸 다시 주워 담고 이걸 보면 김기현 대표는 이미 마음속으로 나는 울산 출마한다가 이전부터 결정이 돼 있었던 거 아니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그런데 김기현 대표가요. 네. 저는 국회의원으로서 누릴 수 있는 영광을 다 누렸다. 그런 얘기도 한 게 팩트 아닙니까? 그러니까 정치인들은요. 처지일관 어떤 하나의 그 목표, 뜻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내 마음 나도 몰라 할 때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최근에 김기현 대표의 어떤 심정적 기류, 제가 그 복잡한 속내를 어찌 다 알겠습니까마는, 그러니까 불출마 선언과 당 대표직 사퇴, 어떤 걸 어떻게 할 것인가를 놓고 네. 굉장히 장고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지는데 저는 뭐 바둑이나 장기에서 이제 장고 끝에 악수 둔다는 말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뭐 어제의 그 사태가 뭐 악수라고까지 제가 뭐 악담을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그다지 아까 말씀드린 것좀 감동과 감흥이 없다. 그런 점에서는 김기현 대표의 그 장고 끝에 둔 그 결단이 본인을 위해서 크게 도움이 안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장윤주 변호사님. 저도 신 의원님과 좀 같은 의견인데요. 네. 사실 김기현 이제 전 대표가 되었는데 김기현 전 대표가 두 가지를 들고 있었죠. 당대표직과 그리고 울산의 지역구라는 두 가지를 들고 있었는데 둘 중에 무엇을 내려놓을까를 고민하시다가 저는 타이밍이 참 절묘하게 안 맞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이 당대표직을 내려놓았어야 할 때는 네. 지난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참패를 했을 때 그때 당대표직을 내려놓았다라고 한다면 국민들께도 또 시사하는 메시지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그때는 김기현 2기까지 출범시키면서 당대표직을 고수를 했는데 네. 지금은 오히려 이뉴한 혁신위가 그 험지 출마라든지 기득권들의 기득권 내려놓는 이야기를 할 때 오히려 당대표직을 던지고 자신이 갖고 있는 울산 지역구를 고수하시는 모습은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도대체 김기현 대표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지 알기가 어렵거든요. 그런 부분에서는 좀 장고 끝에 악수가 되는 것은 좀 분명해 보입니다. 지금 장고 끝 악수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이 네, 여야를 넘나들면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근데 말씀처럼 아니 왜 타이밍이 지금 이렇게 안 맞게 행동을 하는 건지 김기현 대표의 속을 모르겠다라는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김기현 대표의 이번 판단 이게 윤 대통령하고도 좀 교감 하에 이루어진 것이냐라는 의문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요 기사를 좀 보겠습니다. 대표 유지 불출마 이 제안을 따르지 않자 윤 대통령 출국길에 경로. 네, 윤 대통령 지금 이 순방에 나가 있죠. 네덜란드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지금 이 나가는 길, 그러니까 지난 11일에 출국을 했었는데 그때 그 길에 제안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김기현 대표가 하니까 윤 대통령
경로를 냈다라는 한겨레의 보도입니다. 이게 대체 무슨 얘기냐? 이걸 좀 볼까요? 대통령실이 네덜란드 출국날 아침에 윤심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1차로 김기현 대표가 거부를 했다. 장제원 불출마 선언 전날 전화해서 또 설득했지만 또 거부했다. 당대표보다 의원직 보장을 택했다라는 건데 요 기사 내용은 좀 어려우실 것 같아서 저희가 그래프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 그림으로 좀 만들어봤습니다. 이겁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뭔가 많은 일이 벌어진 다 지난 11일 하루 동안 있었던 일이다라는 거예요. 보도에 따르면. 네. 일단 11일에 대통령실에서 순방 출국하기 전에 김기현 대표한테 대표직은 유지하시고 총선은 불출마하십시오라는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거절을 하고 대표직을 포기하고 난 총선 출마하겠습니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 얘기를 들은 윤 대통령이 출국길에 비행기 타러 가면서 경로를 했다라는 거. 그래서 오후에 장제원 의원이 우리 불출마합시다라고 설득을 했는데 김기현 대표가 다시 거절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날 저녁에 늦은 시각 장제원 의원이 저희가 이미 수차례 말씀을 드렸던 이제 멈추려 합니다라는 불출마를 시사하는 SNS 글을 올리고 이튿날인 12일 오전 10시에 실제로 불출마 선언 기자회견을 열었다라는 게 보도의 요지입니다. 이 보도에 따르면 지금 11일 날 대통령 출국하는 그날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일이 굽이굽이 펼쳐졌다라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내용을 보면 최진영 변호사님, 이 보도가 뭐 맞는지 아닌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 보도로 따지면 김기현 대표가 지금 윤심에 따르지 않고 내 길 마이웨이 갔다라고 지금 판단을 해야 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저는 한겨레 신문이 어떤 근거를 갖고 이런 기사를 썼는지에 대해서 일단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치 지금 얘기한 것처럼 마치 윤 대통령이 지시를 하고 김기현 당대표가 거부했는 듯한 그런 어떤 흐름을 보인다라는 점에서 어떤 일정의 프레임을 마치 지금까지 이제 당정 관계에 있어서의 어떤 수직 관계를 강화하려고 하는 그 프레임이 익히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그와 같은 비슷한 의견이 있었을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어떤 프레임을 잡아가지고 여당과 어떤 용산 대통령실 관계 마치 지시 감독 관계 이런 식으로 있다는 프레임 자체는 저는 부당하다라고 봅니다. 다만 과연 그럼 내년 총선에 있어서 총선의 승리 그리고 그를 통한 어떤 윤석열 대통령 정부의 승리 이런 것을 위해서 어떤 것이 가장 최선의 선택인가 이런 논의는 충분히 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 있어 가지고 당 대표를 유지를 하되 본인으로서는 이제 뭐 불출마 선언을 해라 이런 시그널을 보냈다고 하는데 과연 그런 시그널을 보냈을지는 저는 조금 의문이긴 하거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중진들의 어떤 그 용퇴를 상당 부분 국민적인 어떤 여망에서 바라보고 있다라는 점에 비춰봤을 때는 그 말씀도 틀리진 않다고 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본인은 뭐 마이웨이를 선택했는지 어떤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것이 지금 그 김기현 대표의 정치적 미래한테 악수가 될지 저는 아직 모르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김기현 대표는 김기현 대표로서의 어떤 역할은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그걸 완전히 현재 당 대표에서 모든 것을 다 물러나게 하는 것만이 플랜 1이 될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의문인데요. 오히려 지금의 선택이 오히려 어떤 그 지역에서의 역할을 보장하면서 당 대표에서의 용퇴하는 그런 모습이 지금으로서는 질서 있는 여당의 어떤 리더십을 가지고 난 모습에서도 나름대로의 어떤 플랜 B 정도는 충분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아까 말씀하신 이 하태경 의원의 어떤 타협안 정도가 좀 질서 있는 퇴진으로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랑 그렇습니다. 같이 지금 무슨 뭐 용산에서 지시를 하고 받아들이고 이런 게 아니라 집권당의 당 대표기 때문에 용산과 교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지시하고 그 지시에 따르고 뭐 이런 상황이 아니다. 잘못된 프레임이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권정 의원님. 저는 사실 이 부분에 있어서 이걸 이렇게 보는 게 핵심이라고 생각되는데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에 윤석열 대통령실이 개입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도가 사실이 아니라고 하면 대통령실에서 즉각 반박을 하겠죠. 근데 아마 반박하지 않는다고 하면 어느 정도 이것을 부정하기는 어려운 그런 상황이라는 것인데요. 근데 여튼 지금 여당과 대통령실의 국민들이 바라는 건 제발 대통령실이 좀 나아졌으면 좋겠다는 바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되려 대통령실이 그립감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는 이 모습 자체가 네. 김기현 대표가 사퇴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찝찝한 맛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 부분을 개선하는 게 여당에게 그리고 대통령실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말씀처럼 사실 이 보도가 뭐 명확하게 맞다 아니다는 뭐 아직 뭐 확인이 되지 않다고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실이 그래서 오늘 이 조간 보도를 보고 어떻게 또 입장을 내느냐가 또 같이 이 맞물려서 봐야 될 부분이긴 한데, 근데 그렇다고 하면 신지호 의원님, 네. 김기현 대표가 만약에 이른바 윤심에 맞서서 본인의 마이웨이를 택했다고 하면 내가 총선 출마할 거야. 근데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공천을 못 받으면 무소속으로 나가서 남구에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보십니까? 그런데요, 저는 저 한겨레 신문 기사는요, 네.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확신을 사실이 합니다. 아니다. 확신하세요. 전혀 아니다. 네. 가짜 뉴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게 네. 저거는요, 뭐 어떤 그 기사 그 타이틀에 보면 의도가 읽힙니다. 대통령실이 이렇게 노골적인 당무 개입을 하고 있구나. 사실 그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 프레임을 만들기 위해서 사실과 다른 것을 마치 사실인 것처럼 둔갑시켜갖고 저렇게 이제 서술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요, 네. 삼심, 세 개의 마음이 일치한다라는 걸 한 달 전쯤 네.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네. 국민의 마음 민심, 대통령의 마음 윤심, 윤심. 이뇨한 혁신위원장의 마음인 인심, 이 삼심이 일치한다. 제가 무슨 대통령실 참모도 아닌데 저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뇨한 혁신위가 조기 종료한 그 다음 날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와 이뇨한 혁신위원장을 동시에 불러서 비공개 오찬을 하면서 네. 그 보도는 정확한 거예요. 50%는 이뇨한 위원장이 했으니까 나머지 50%는 당에서 하라. 네. 그거는 김기현 대표에게 구체적이고 세세한 그 당무 지시를 한 게 아니라 네. 큰 방향성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면 그게 뭐겠어요? 이뇨한 혁신위가 빈손으로 맹탕으로 조기에 종료되지 않도록 당 대표가 각별히 신경 써달라. 그런 게 당연히 그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요. 이런 세계에서는요. 네. 벌써 이제 이런 표정이라든가 뭐만 보면 그걸 읽어야지 일일이 시시콜콜이 이렇게 안 합니다. 근데 저 한겨레 신문 기사는 시시콜콜이 뭐 했다. 지금 이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척하면 척이지 이렇게 근데- 시시콜콜이 당대표는 유지하고 출마하세요라고 얘기를 안 한다. 예, 그래서 이게 뭐냐, 결국은 지금 이제 장제원 의원의 전격적인 불출마 선언, 네. 또 김기현 대표의 전격적인 대표직 사퇴. 이러니까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는 혁신 경쟁에서 밀리고 굉장히 당혹스러울 거예요. 당혹스러운데 그래서 저거에 대해서 뭔가 좀 끄슬리는 이런 그 두 사람의 결단에 대해서 용산의 노골적인 당무 개입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다. 이런 식의 그 정치적 의도가 있는 전혀 사실과 다른 기사라고 저는 확신을 합니다. 정치적 의도가 불쾌하게 담겼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어요, 권지영 의원님. 저는 뭐 시시콜콜하게 요청했는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이뇨한 위원장이 국민의힘을 바꾸러 왔어요. 네. 근데 뭔가 잘 안 되니까 이렇게 말해요. 윤석열 대통령의 메시지를 받았다. 그렇게 말하는 건 그게 힘이라는 걸 스스로 말하는 것이고 그걸로 국민의힘을 압박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뇨한 위원장이랑 김기현 대표가 만났던 저 회동 전날도 네. 김기현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이랑 만났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이 다 영향을 미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사태에도 당연히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이 담겼을 거라고 보는 거고 그 지점이 네.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스스로 반성하지 못하는 것과 연결되어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아까 사실 신 의원님께 제가 처음에 여쭤봤었던 건 그거였었어요. 김기현 대표가 지금 이 상황에서 울산에 나가면은 공천을 받을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공천을 못 받아서 무소속으로 나온다 그러면 당선이 될 수 있을 것이냐, 울산 남구에서. 어떻게 보십니까? 짧게. 그거는 이제 공천관리위원회의 키를 누가 쥐는가, 그 공관위가 어떠한 판단을 하는가에 달려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근데 그 본인 희망대로 남구에서 그렇게 되는 그 길은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공관위 판단이지만 쉽지 않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일단 김기현 대표, 지금 뭐 김기현 대표가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판단을 하기까지 어떤 과정이나 본인의 고민이 있었는지는 아직 오픈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본인도 입을 딱 다물고 있고 하고 있기 때문에 모르는데, 일단 어제 불출마 선언을 하기
직전에 했었던 행보를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어요. 이런 판단을 하는데 사실 행보를 보고서 행간의 의미를 또 찾을 수 있기도 한데 다음 기사를 볼까요? 김기현, 이준석 만난 후 대표직 사퇴. 이 당 잔류 마지막 호소. 네. 김기현 대표, 대표직을 내려놓겠습니다라는 메시지를 올리기 직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습니다. 오전 11시부터 만나서 대략 한 1시간 정도 두 사람 얘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그럼 대체 두 사람 무슨 얘기를 한 거냐? 이준석 전 대표의 목소리를 들어볼까요? 만나기로 하고 그런데 어제부터 갑자기 김기현 대표의 거취에 관해서 이제 파동이 난 겁니다. 예. 원래 만나기로 되어 있었던 것을 오늘 만난 겁니다. 어쩌다 보니까 오늘 만나가지고 김기현 대표 거취 얘기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전투에 졌는데 사실 그 지휘관은 지금 멀쩡하게 지금 네덜란드에 계시고 그 밑에 이제 사실 군단장 정도를 지금 이제 원흉으로 몰고 있는 건데 예. 왜 당내에서 그러면은 올바른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냐 이거 하더라도 모양새가 괜찮아야 되는 것인데 좀 차분하게 생각하시면 좋겠다. 네, 이준석 전 대표는 사실 어제 김기현 대표를 만나기 전에도 이준석 전 대표가 당대표한테 예의 좀 갖춰라 이것들아 내가 어이가 없어서 반말로 한다라는 SNS를 올리기도 했었어요. 그만큼 또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굉장히 또 옹호해주는 그런 이 메시지를 올리고 그리고 얼마 안 돼서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1시간 정도 지금 얘기를 한 겁니다. 근데 여기서 든 의문은 장현주 변호사님, 네. 김기현 대표는 당대표직을 내려놓을 예정이었을 텐데 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난 것이냐, 예정 때문에 만난 것이냐, 왜 만난 걸까요? 일단 이준석 전 대표의 입장에서는 만나기로 한 거를 만난 거다라고 좀 확대 해석의 선을 긋는 모양이기는 합니다. 네. 그러나 김기현 이제 전 대표인데 그 두 전 대표가 직전에 만났다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좀 의미하는 부분도 있고 아무리 우연이라고 할지라도 그리고 원래 만나기로 한 일정이라고 하더라도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자신이 대표직을 내려놓는 발표를 하기 직전에 굳이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날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해서는 의문이 듭니다. 네. 일단 저는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이준석 전 대표가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 좀 편을 들어주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일단 김기현 대표 입장에서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듭니다. 일단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준석 대표가 갖고 있는 지위나 여러 가지 평가를 볼 때 과연 이게 정치적으로 별로 도움이 될 것 같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김기현 대표를 옹호하는 발언이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본인이 대표직을 내려놓기 직전에 만난 사람이 또 이준석 대표라는 것. 그 얘기는 물론 이 모임 자체가 예전에 그냥 계획되어 있는 것을 어쩔 수 없이 만났을 수도 있겠지만 굳이 취소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김기현 대표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뭐 신당을 창당하는 부분들을 만류한다든지 뭐 탈당하는 부분을 만류해서 뭔가 이게 당에 다시 화합하는 모습을 다시 가져옴으로써 본인의 리더십을 좀 강화하려고 하는 그런 또 노림수가 있지 않았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라는 건 결국 끝까지 막판까지 김기현 대표가 대표직을 내려놓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하고 있었고 사퇴를 하기로 완전히 결단한 상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났다라기보다는 사퇴에 대한 결심을 해나가는 과정 속에서 이준석 대표와도 만나서 본인이 뭔가 할 수 있는 것 최대한 해보고 그러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은 사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사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조심스럽게 추측해봅니다. 네. 지금 말씀은 이준석 전 대표를 만나서 얘기할 때까지도 사실 당대표직을 내려놓는다는 거에 대해서 완벽하게 판단을 내린 것 같진 않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 서울신문 3면 기사 있죠? 네. 저희 준비된 서울신문 기사 같이 좀 보겠습니다. 네. 요거 말고요. 네. 비대위 띄워 대소술 나선다라는 저희 기사 준비된 게 있을 거예요. 네. 그걸 좀 같이 보겠습니다. 네. 요 기사. 패복 사태로 막 내린 김기현 체제, 비대위 띄어 대수술 나선다라는 건데 이 기사를 제가 급하게 갖고 온 이유가 말씀이 좀 여기에도 사실 담겨 있어요. 밑줄을 좀 보겠습니다. 이 전 대표에 따르면 김 대표는 이날 전격적인 사퇴의 조짐이 전혀 없었고 이 의원을 만나 어떤 합류 구상을 나눴는지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의원은 이상민 의원입니다. 지금 현재 민주당에서 탈당을 했죠. 나왔죠. 나온 이상민 의원을 만나서 어떤 합류 구상을 나눴는지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때문에 당내에서 이날 오후 급박하게 김 대표의 사퇴가 진행된 데는 용산의 뜻이 있었던 거 아니냐는 해석도 나왔다라는 건데 일단 이 부분
이준석 전 대표가 이 김기현 대표를 만나서 봤을 때는 1시간 동안 얘기를 하면서 대표직을 당장 그만둘 거다라는 느낌은 못 받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최진영 변호사님. 저는 약간 다른데요. 네. 무슨 말이냐면 이 부분에 있어가지고는 이준석 전 대표하고 만나는데 그날 오전에 저 카톡 해가지고 만나자고 했겠습니까? 이미 그 만남은 예정이 돼 있었던 것이고 네. 그런데 이제 장제원 그 의원이 본인이 이제 불출마 잠시 멈추겠다라고 한 상태에서 네. 어쨌든 본인으로서의 통상의 당무는 해야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본인이 어떻게 보면은 외연을 확정하기 위해서 민주당 탈당하는 이상민 의원을 만나는 것 그리고 또 이준석 전 대표를 끌어안는 것은 통상의 당대표로서 통합을 위한 당연한 것이죠. 끝까지 마지막 시간까지 해야 하는 건 당연한 것이에요. 네. 그런데 거꾸로 그와 같은 노력을 이준석 전 대표는 이관계를 쓰려고 했던 거죠. 이준석 전 대표가 결국 그 김기현 대표가 당으로부터 특히 당 대표로부터 물러나라는 그런 어떤 압박을 받고 있는 상태 속에서 네. 갑자기 지금까지 얘기하지 않았던 김기현 대표하고는 나아가 당 대표고 원내대표일 때 쿵짝 해가지고 다 이겼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네. 마치 자기 진영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것이죠. 결국 김기현 대표의 어떤 통합의 어떤 그 접근을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는 국민의힘과 김기현의 이관계로 하려고 했다가 결국 김기현 대표가 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밝혔지 않습니까? 그렇다는 점에서 저는 합끝 마지막까지 저는 그 김기현 대표가 당의 통합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방점을 둬야 되는 것이지 결국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나는 통합을 위해서 노력이 결국 사퇴 여부와는 사실 별개가 관계가 없다. 결국 네. 본인이 하는 데까지 다 하고 결국 그 전체 어떤 여론의 흐름에 있어서 본인은 던졌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 오히려 맞다고 봅니다. 네, 지금 최진영 변호사님은 김기현 대표가 마지막까지 사과나 뭐 한 그릇을 심은 거 아니겠느냐. 이준석 전 대표 만나기로 했었으니까 또 만나서 얘기한 거 아니겠느냐.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와 뭘 해보려는 의도로 봐서는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지금의 이 얘기가 사실 뭐 보도가 맞는지 아닌지 이 뒤에 뒷얘기가 맞는지 아닌지도 또 같이 봐야 되는 부분이 아까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윤석열 대통령이 귀국을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이 만약에 본인의 생각에는 어떤 이런 부분과 달랐다고 하면 귀국해서 벌어지는 상황도 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앞으로의 추이가 더 주목되는 이유입니다.